여러분, 혹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주식이 반토막 나도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해도 직장 생활이 지옥 같아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며 이악 물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승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이 여러분을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 가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심히만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서점에 가면 끈기와 노력, 불굴의 의지를 찬양하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의 모든 부와 성공을 거머쥔 상위 1%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누구보다 빨리 포기합니다. 아주 자주, 그리고 가차없이 그만둡니다. 다만 그들은 아무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피땀 눈물이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 오늘 소개할 책 세스 고딘의 더 딥은 여러분의 맹목적인 성실함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최고란 단순히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객이 혹은 시장이 다른 대안을 전혀 떠올릴 수 없는 압도적인 1등, 즉 베스트 인 더 월드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희소성이 있으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기술, 적당한 수준의 상품, 적당한 서비스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최고가 되면 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최고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도 잘해야 하고, 재테크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 보자가 조금 힘들면 다른 것으로 갈아탑니다. 세스 고딘은 이것을 어설픈 다재다능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절대 임계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 온도를 올렸다가 꺼버리고 다시 다른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끓지 않는 물만 수십 개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 개념인 딥, 우리말로는 웅덩이 혹은 침체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테니스를 배우든 유튜브를 시작하든 초기에는 재미있습니다. 실력도 금방 느는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초보 딱지를 떼는 것 같은 짜릿함이 있죠.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반드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결과도 나오지 않는 길고 지루한 구간, 바로 여기가 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딥 구간에서 좌절합니다. 내가 재능이 없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라며 포기하죠. 하지만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이 딥이야말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왜냐고요? 이 딥이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구간이 없다면 개나 소나 다 성공했을 겁니다. 딥이 깊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건너편에 있는 보상은 더 커집니다. 딥은 경쟁자들을 걸러내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장벽입니다. 세상에는 딱 세 가지 종류의 성공 곡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딥입니다. 시작은 즐겁지만 곧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그 고통을 견디고 뚫고 나가면 가파르게 상승하여 세계 최고가 되는 곡선이죠. 이것이 우리가 타야 할 유일한 곡선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두 가지 곡선 위에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통장은 영원히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곡선, 바로 컬드색, 즉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곡선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상황이 나아지지도 그렇다고 크게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만 될 뿐이죠. 직장 생활이 지루하고 비전이 없는데 월급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 혹은 수익이 나지 않는 자영업을 근근히 이어가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갉아먹는 늪입니다. 피해야 할 두 번째 곡선은 벼랑 끝, 클리프입니다. 흡연을 예로 들어 볼까요? 담배를 피우는 동안은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게 당장 보이지 않죠? 그래프는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뚝 떨어집니다. 폐암 선고를 받는 순간 추락하는 것이죠. 폰지 사기에 당하는 과정이나
리스크 관리가 없는 투기도 이와 같습니다. 즐거움 뒤에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구조, 이것이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이 셋 중 어디입니까? 다시 최고, 베스트 인 더 월드의 개념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까 제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 월드는 전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여러분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빵집이라면 그 동네라는 월드에서 최고인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유튜버라면 한국 유튜브라는 월드에서 최고인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꼭 1등이어야 할까요? 2등이나 3등도 먹고 살만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연결 사회인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검색 한 번으로 1등을 찾아냅니다. 굳이 2등 제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맛을 고르지 세 번째로 좋아하는 맛을 고르지 않습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평균은 곧 죽음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로 딥을 견디는 건 고문일 뿐입니다. 1등이 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1등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분야, 즉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곳, 내가 진짜 1등이 될 수 있는 딥을 찾아 에너지를 쏟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은 사실 포기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은 애초에 하지 않거나 빠르게 발을 뺐습니다. 대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분야에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적 포기가 아니라 리액티브 포기, 즉 반응적 포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겁니다. 상사가 괴롭혀서, 주가가 떨어져서 공포감에, 몸이 피곤해서 그만두는 것,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딥은 원래 힘든 구간입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면 평생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습니다. 포기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 더 나은 길을 위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만두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보죠. 마트 계산대 줄이 깁니다. 옆줄이 더 빨라 보여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자마자 원래 줄이 줄어들고 내 줄은 멈춥니다. 또 옮깁니다. 결국 꼴찌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딥을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한 번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줄이 줄어들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딥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을 볼까요? 구글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종료합니다. 구글 글래스, 구글 플러스 등 수많은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검색 엔진,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핵심 딥에는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부어 세계 1등을 만들었습니다. 뺄 때는 빼고, 밀 때는 미는 것, 이것이 자원 배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투자, 공부 등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자문하세요. 나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힘들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이라면 오늘 당장 그만두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딥을 마주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근성장이 일어나듯 딥의 고통은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어설픈 위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몰입입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디세요. 경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오직 당신을 위해 남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영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고객의 거절은 딥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몇 번의 거절에 의기소침해져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상위 1% 영업왕은 거절을 딥의 시작으로 봅니다. 거절하는 고객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어려운 과정을 돌파해야만 비로소 충성 고객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쉬운 고객은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어려운 고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구간, 그 딥을 넘어서야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는 딥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고 떠날 때 시장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 지점이 바로 딥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 공포의 웅덩이를 버텨야 합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창업 초기 반짝 인기가 쉽고 매출이 정체되고 직원들이 속을 썩이는 그 구간, 그 지옥 같은 구간을 시스템으로 극복해낸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딥을 건너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전 약속입니다. 딥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지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혹은 이 기술을 마스터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틴다. 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과 조건을 걸어두세요.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세스 고딘은 경고합니다. 딥을 건널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어설프게 딥에 발을 담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얻은 건 패배감 뿐이니까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부자가 되는 길에 적당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냉혹한 자본주의 승부의 세계입니다. 이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이 힘들 때, 공부가 안 될 때, 성과가 안 나올 때 이렇게 외치세요. 아, 드디어 딥이 왔구나. 이제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것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넘어가는 관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딥을 피하지 마세요. 딥을 사랑하고 딥을 즐기세요. 그 웅덩이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평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평균적인 식당을 찾아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평균적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가 평균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수입도 딱 평균 혹은 그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고 싶다면 특정 분야에서 뾰족한 1등이 되세요. 그것이 작은 틈새 시장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회가 주입한 끈기의 신화에 속아 의미 없는 고통을 감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고 기여하고 보상받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닌 길은 과감하게 접고 맞는 길에는 목숨을 거세요.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더딥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를 점검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일이 뚫고 지나가야 할 딥인지 아니면 당장 탈출해야 할 막다른 골목인지 댓글로 적어보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인생의 반전은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포기와 독한 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